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핫산입니다. 중동의 이슈를 모아보는 시간 3분 중동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비치발리볼 선수는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 노출이 많은 복장을 착용하죠. 카타르가 선수들의 비키니 유니폼 착용을 허용했습니다. 내달 초 카타르에서 열릴 비치발리볼 월드투어 토너먼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당초 카타르는 이 대회에서 보수적인 유니폼 착용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요. 하지만 지난 2019년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치발리볼 선수들의 보이콧 선언이 나오기도 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이팔 문제가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967년 이전의 국경을 기초로 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. 이스라엘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.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.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1967년 이후의 국경선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었습니다. 세 번째 소식입니다. 우리 정부와 이란 정부가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사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이 원하는 대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원유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란은 우선적으로 코로나 백신 구매에 이 자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다만 미국의 승인이 아직 남기는 했습니다. 네 번째 소식입니다. 요르단과 이라크 간의 송유관 확장 계획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양국은 지난 2013년 9월 바스라와 아까바를 잇는 송유관 확장 계획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. 요르단 총리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에 대한 진지한 계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확장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루 100만 배럴이 이 송유관을 통해 움직이게 됩니다. 마지막 소식입니다. 현지 시간으로 23일 석유 자원 무기화를 주도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불을 일군 아흐마드 자키 야마니 전 석유 장관이 타계했습니다. 야마니 전 장관은 오펙 결성, 석유 파동 등 굵직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. 이를 통해 석유 가격 결정권을 서구의 세븐시스터즈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유명한데요. 세븐시스터즈는 7개 거대 석유 자본을 뜻합니다. 이 업체들은 비록 가격 결정권은 상실했지만 정유 및 기술 등 핵심적인 부문에서는 아직도 타의 주종을 불허합니다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